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본예산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하게 만든 영상입니다. 저는 서울 북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담당했던 이영섭 주무관입니다. 긴급히 만든 만큼 강의가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사립유치원 회계 담당자 및 유치원과 매칭된 멘토님들을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교육청의 공식적인 의견 및 행정사항이 아니며 본예산 작성 시에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히 만든 참고 자료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예산 이론 및 회계 이론은 유튜브에서 북부교육TV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있죠. 세입 예산은 1년 동안 들어올 돈의 예상치를 말하고 세출 예산은 1년 동안 쓸 돈의 예상치를 말합니다. 당연히 들어오는 돈 액수하고 쓸 돈의 액수가 일치해야 예산이 성립됩니다. 어느 사립유치원은 세입보다 세출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 말의 뜻은 유치원 운영 중에 들어올 돈보다 쓸 돈이 많다는 의미네요. 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액과 세출액은 무조건 일치시켜야 예산이 성립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세입액을 늘려서 세출액에 맞추는 방법이 있겠죠. 세입액이 모자란다는 것은 이런 뜻일 겁니다. 원화가 많이 모집이 안 돼서 원화한테 나오는 수익자 부담금과 그리고 또 원화한테 지급되는 유아학비 보조금이 생각보다 세출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사실상 세입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차입금과 경영자 이전 수입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입금이란 거는 설립자님께서 금융권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세입액에다가 좀 계상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 차입금은 나중에 유치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에 정확히 문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영자 이전 수입은 그냥 설립자님이 우리 유치원 세입 예산에 돈을 세입액에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기부한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돌려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학기 중에 원화가 더 입학을 하면 세입이 늘어나겠죠. 어, 그런데 그 기대로 가상의 원화 수로 세입액을 늘려서 계상을 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펑크가 나겠죠. 그래서 가상의 원화 수로 세입액을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예상치이긴 하지만 근거 없는 예상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세출액을 줄여서 세입액에 맞추는 방법이 있겠죠.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쓸 돈을 줄이는 거예요.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인건비를 줄여야 할까요? 급식비를 줄여야 할까요? 관리비를 줄여야 할까요? 교육활동비를 줄여야 할까요? 업무 추진비를 줄여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는 우리 원장님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셔서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예산은 사업 예산이 아니고 품목별 예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멘토님들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멘토님들이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에듀파인으로 작성된 학교 예산은 사업 예산이죠. 그래서 세부 사업으로 많은 세부 사업들로 구분을 하고 그 각종 세부 사업, 뭐 이를테면 부서 기본 운영, 교육 환경 개선, 뭐 교무학사 운영, 학교 급식 운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각종 세부 사업마다 그 안에 인건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수용비도 있고 업무 추진비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예산서가 엄청 길어졌죠. 이 예산서만 보면 그 학교가 추진하려는 사업별로 쓸 예산 내역을 훤히 알 수 있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 사립유치원이 K-에듀파인으로 운영하는 예산은 바로 품목별 예산입니다. 예산을 경비의 성격으로 구분하는데요.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보니까 경비의 성격을
관항목으로 구분했네요. 이 관항목이 엄청 중요한데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서의 관항목을 설명드릴게요. 관이 제일 큰 범위, 그 다음이 항, 그 다음에 목, 이렇게 세부적으로 점점 디테일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보조금 및 지원금 안에 공통과정 지원금이라는 항이 있고, 그 항 안에 또 똑같은 말이네요. 공통과정 지원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먼저 보조금 및 지원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교부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유아학비. 그 중에서 교육과정 지원금이 이 공통과정 지원금에 해당합니다. 그 교육과정 지원금은 원화당 월 22만 원이었다가 올해 2020년도 3월부터는 월 24만 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화당 월 24만 원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치원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그 원화에게 월당 16만 4천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것도 여기 공통과정 지원금에 계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생겼죠.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이 원화당 월 10만 원이 또 추가로 교부가 되는데 이것 또한 공통과정 지원금에 계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및 지원금에서 또 방과 후 가정 운영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유아학비 중에 방과 후 가정 지원금이 있죠. 원화당 월 7만 원 나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우리 방과 후 가정 운영 보조금에 계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및 지원금 안에 인건비 보조금이 있는데 또 항으로 목으로 보면 국가 보조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있고 교육청 보조금이 있네요. 국가 보조금은 뭐 국가기관인 뭐 교육부 등이 되겠죠. 국가기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시청이나 구청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사립유치원의 시청이나 구청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뭐 시설비는 줘가지고 뭐 화장실을 보수한다거나 뭐 사물함을 산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경우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 보조금 중에서 교육청 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있죠. 단기대체 강사비, 하모니 자원봉사자 보조금, 엄마품, 온종일 돌봄 대표적인 게 우리 목적사업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교원 기본급 보조도 이 흔히 말하는 우리 뭐 처우개선비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조금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돈은 이제 기본급이 49만 원, 담임수당이 13만 원, 근속수당이 3만 원 이게 지급이 되는 건데 이거는 교사 계좌로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 중에서 자본 보조금이란 게 있어요. 자본 보조금은 교사 등 시설 설비 및 장비 관련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면은 약간 재산이 되는 걸 말하는데 그런 시설이나 설비 이런 거는 재산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뭐 고치거나 뭐 사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국가 보조금이라는 거는 국가기관에서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거고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시청, 구청에서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시는 것 같아요. 교육경비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리고 교육청 보조금에서 아직까지는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시설비를 교부해 주거나 보조해 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항 중에 일반 운영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는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유치원 운영 관련 보조금을 말해요. 뭐 국가에서 주는 돈이면 국가 보조금이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거면 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겠고 교육청 보조금은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겠죠. 대표적인 걸로 학급 운영비, 교재교구비,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익자 부담 수입입니다. 수익자 부담 수입은 말 그대로 학부모 등이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을 말하고요.
그 안에는 항으로 교육비, 방과 후 가정비, 급식비, 간식비, 그 밖에 수익자 부담 수입이 있겠고, 교육비 안에는 목으로 입학금, 일반 교육 과정비가 있겠습니다. 일반 교육 과정비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 과정반, 정규 시간이죠. 그 시간에 운영되는 그 비용을 이렇게 충당하는 돈을 말하는데,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 인건비가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 수입으로 방과 후 가정비가 있습니다. 이 방과 후 가정비는 교육과정반만 하는 일반 교육과정반만 하는 그 학생들은 이 돈을 내지 않겠죠. 그래서 방과 후 교육 및 돌봄 활동을 위해 받는 수익자 부담금을 말합니다. 방과 후 특성화비는 방과 후 교육 중에 특성화 교육을 위해 받는 수입자 부담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방과 후 시간에 외부 강사들을 불러서 미술을 하기도 하고 체육을 하기도 하고 뭐 언어 쪽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 돈이 있죠. 이 돈은 그 거둔 그대로 특성화비로 그대로 지출이 돼야 맞는 그런 정산 재원입니다. 급식비, 간식비는 뭐 일반 급식비, 뭐 특별 급간식비가 있고요. 이거는 뭐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 밖에 수익자 부담 수입이 있습니다. 뭐 현장 체험학습비, 뭐 통학 차량 이용비, 졸업 앨범비, 그 밖에 교육활동 수익자 부담 수입이 있는데요. 뭐 이것은 다 알 것 같고요. 그 밖에 교육활동 수익자 부담 수입에는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체육복 구입, 교복 구입, 가방 구입. 그런데 이제 이게 유치원에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냐면 보니까 예산에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학부모가 직접 업체에 가서 사게끔 하는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까지는 유치원에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매는 학부모들이 직접 하는 형태로 됐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예산 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학부모한테 돈을 걷어서 유치원에서 직접 업체로 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설치 경영자 이전 수입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해 드렸어요. 세입이 모자라는 경우 그러면 운영은 해야 되는데 쓸 돈은 있는데 들어온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장에 방법이 없으니까 설치 경영자 이전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설립자님 또 이사장님이 본인의 사재를 그냥 털어서 기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되돌려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교육청에 정확하게 문의하시고 하실 거면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연 수납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전년도 회계에 받았어야 되는 돈인데 그 아이 엄마가 조금 늦게 내셨어요. 돈을 다음 회계에 내셨어요. 그럴 때는 이걸로 수납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출예산 과목 설명입니다. 세입예산하고 마찬가지로 세출예산도 관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세출예산 과목은 이렇게 되게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건비는 뭐 인건비고, 인건비 안에 급여 뭐 나오죠. 수당,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적립금 뭐 이런 것도 그냥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말로 하기보다는 여기를 한번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자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적립금. 자, 직원 인건비는 정규직 직원 인건비인데 여기는 누가 들어갈까요? 우리 행정실장님 계시면 뭐 행정실장님, 그다음에 뭐 차량 기사님 있으면 차량 기사님, 그다음에 조리사가 있으면 조리사님, 그리고 영양사님이 있으면 영양사님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들 다 읽어보시고요. 그 밖의 인건비는 이건 단기 대체로 이를테면 고용한 그런 분들 있죠.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리고 업무 추진비가 있죠. 업무 추진비는 일반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일반 업무 추진비는 뭐 예를 들면 뭐 유치원에 행사가 있어서 뭐 같이 회의도 하고 협의회라고 하는데 그런 협의회를 먹으면서 해야겠죠. 식당에서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때 결제하는 돈 그걸 일반 업무 추진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직책급 업무 추진비는 아직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에 대해서 직책급 업무 추진비에 대한 어떤 세부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한테 그 일정한 액수의 업무 추진비를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에서 일반 교육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모든 원아들이 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보통은 이렇게 교육 시간 동안 그 밥까지 먹는 것까지 점심까지 먹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를 말하는데 일반 교육 활동비 안에는 뭐 교사들 연수비도 있고 교재교구 구입비도 있고 행사비도 있고 장학금도 있고 복리비도 있고 뭐 일반 급간식비도 있네요. 그리고 적립금은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적립해 놓은 것을 세입에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세출에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오래 써야 되니까 그러면 딱 두 가지라고 했죠. 건축 적립금, 통학 차량 적립금. 그래서 이제 여기 세부 내역에는 이렇게 써야겠죠. 뭐 화장실 뭐 보수 해서 뭐 얼마.
그다음에 뭐 통학 차량 한 대 구입 얼마. 그래서 이제 이걸로 세출을 잡아서 여기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우리가 이제 2019학년도에 구청에서 교육 경비로 뭐 100만 원을 받았어요. 뭐 화장실을 고치라고. 근데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80만 원만 들었어요. 그럼 20만 원이 남죠. 그럼 그 20만 원을 사실은 그 19학년도에 반납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2020학년도에 반납을 하라고 아마 구청에서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에 그걸 20만 원을 세워놔야 거기서 지출을 해서 구청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보조금 반환금이라는 목을 쓰게 되고요. 수익자 반환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 2019학년도에 수익자 부담금을 받았는데 사실 그 해에 다 썼어야 되는데 못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반납도 작년에 못했어. 2019년도에 못했어. 그러면 2020학년도에 그 반환할 돈을 이렇게 세출했다가 만들어져 가지고 엄마한테 다시 지출 처리를 해야겠죠. 그때 쓰는 게 반환금. 지연 지출금은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잡지출도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도 예비비라는 거는 아시죠? 예, 예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관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사립유치원